저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내랑 그걸 다시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71년을 살면서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은퇴 후에 다시 그렇게 가까워질 줄은 말이죠. 그런데요. 막상 다가가려니까 겁이 나더군요.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괜찮을까? 혹시 내가 아프면 어쩌지? 그게 부끄럽지만 그날 이후에 며칠을 알았습니다. 병원에도 못 가고 혼자 끙끙 성생활을 즐기는 노인 중 90%가 몰라서 당황하는 건강관계 등 5가지. 지금 그 민낯을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야, 다 끝난 일이지. 혹은 하고는 싶은데 괜히 탈 날까 봐 겁나.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65세 이상 노인의 72%가 성적 관심을 여전히 갖고 있고, 실제로 60세 이상 중 54%는 지난 1년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성생활을 지속한 노인 중 무려 90%가 건강이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정보 없이 성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부끄럽고 말 못하고 그저 숨기고 견디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몰라서 당황하고 때로는 위험해지는 5가지 핵심 건강관계 문제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점 심장 건강과 성생활 조용한 경고, 그리고 노년의 심장 소리, 자신의 몸에서 가장 먼저 나이가 들었다고 느껴지는 곳은 어딜까? 어떤 분은 무릎이 아프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신다. 그런데 의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노화는 심장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김태훈 어르신은 결혼 45년 차입니다. 아내와는 정이 깊고 이제는 서로를 말없이도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작년 이맘때쯤 아내가 먼저 손을 잡아왔을 때 그는 가슴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설레는 감정이 아니라 진짜로 심장이 뛴다는 느낌이 무섭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가슴 한복판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듯한 느낌. 손은 차가웠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 없던 몸이었기에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겁이 나는 걸까? 나답지 못하게. 노년기의 성생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애정의 연장선이고 어떤 이에게는 삶의 활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장질환은 이런 욕구와 행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관계 도중 또는 직후에 심혈관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평소보다 23배가량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에 협심증이나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라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정보들을 스스로 찾기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병원에 가서 묻자니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심장은 예고 없이 무너지지만 사실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든가 계단을 오르기 버겁다든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묵직하게 느껴진다든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성생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점검 없이 무리하게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런 문제를 겪은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병원에 가자고 등 떠미는 가족 때문에 억지로 가게 됩니다. 김 어르신은 그날 이후 스스로 심장 검사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협심증 증상이 있었고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괜히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조차 멈춰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며칠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아내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벽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 더 아픈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그의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서 전해지던 체온은 미지근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거기엔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그저 당신이 여전히 나를 원한다는 그 마음만으로 충분해요. 그날 이후 김 어르신 부부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애정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격한 움직임보다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대화를 자주 나누며 감정을 나누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몰랐어요. 꼭 그 행위만이 전부는 아니었단 걸. 이렇게 나이 들어서야 사랑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걸. 심장 건강과 성생활은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살펴볼 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한 노년의 성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때때로 잊혀져야 할 무언가처럼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손을 잡고 싶고 여전히 온기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몸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심장을 가장 먼저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김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여전히 뛰고 싶어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지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그런 조용한 심장의 소리를 다시 듣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사랑이 몸보다 먼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득문득 기운이 빠진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자꾸만 나른하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땐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아니면 전날 잠을 잘 못 잤다고, 날씨 탓이라고 생각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약 없이 사는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우울증, 불면증 나이를 먹어가며 생기는 질환들은 자연스럽게 약물 복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들 중 일부가 성기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치료제 중 일부 계열의 약물은 성욕 감소, 발기 기능 저하, 성적 민감도 둔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치료제의 경우 60% 이상의 환자가 성기능 저하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에게 이런 부작용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끄러워서입니다. 또는 이 나이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하고 스스로를 설득해버리기도 합니다. 75세의 박재순 어르신은 평생 교사로 살아온 분입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손주를 돌보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고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점잖은 어른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엔 말 못할 외로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 살림을 꾸렸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연세 비슷한 여성분과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고 조심스레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려 할수록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괜히 화를 냈고 말을 줄였고 관계를 피했습니다. 상대방도 상처를 받았고 점점 어색함이 쌓여갔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혹시 내가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된 건가? 그렇게 자책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약 봉투를 정리하다가 부작용 성기능 저하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용 중인 고혈압 약 중 일부가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약을 조절하거나 다른 계열로 바꾸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냐고 의사는 오히려 안타까워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이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남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은 붉어졌고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한동안 입을 다문 채 침묵이 흘렀고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었다 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손끝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말 한마디만 빨리 했더라도 그 몇 개월의 오해와 상처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약물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라는 이름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부작용이라는 그림자입니다.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심지어는 일부 위장약조차도 성적 반응을 둔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묻지 않으면 알려주는 이는 없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료진조차 그런 부분은 민감하겠지 하고 조심스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박 어르신의 사례처럼 많은 이들이 약으로 인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말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고 정서적인 고립감이 깊어지며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몸의 문제가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은 같은 여성분과 매주 함께 요가를 하러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전보다 더 깊고 안정된 정을 쌓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성생활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다시 배웠고 건강도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몰랐던 거였어요. 알고 나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약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기능 저하는 나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묻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복용하는 약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 때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주택가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특별한 모임이 열립니다. 이름하여 함께 걷는 친구들. 정년을 넘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 인근 공원을 함께 걷고 가벼운 체조도 하며 근황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모임은 늘 따뜻하고 정겹습니다. 가벼운 스킨십과 웃음이 오가며 누군가는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기도 합니다. 그중 67세의 이화자 어르신은 유독 단정하고 환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은 많았지만 항상 밝은 미소를 머금고 다니며 언니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했고 남편은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긴 공백 끝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성 친구가 생긴 건 1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매우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던 어느 날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임 중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 언니, 혹시 요즘 그런 쪽 조심은 하셔야 해요. 감기 말고 그쪽도요. 나이 들어서도 병 옮는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지만 이내 성병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속삭여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바싹 마르고 옆자리에 앉은 화자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걸 나이 들어서 그런 건 없겠죠. 웃음으로 넘겼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성병 감염률은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발견되는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 헤르페스 등의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는 70세 이후에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병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성병이냐는 편견이 진단과 치료를 늦추고 결국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이화자 어르신도 그로부터 한 달쯤 뒤 이상 증상을 느꼈습니다.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림이 있었고 몸이 자꾸 피곤해졌습니다. 처음엔 방광염인가 싶어 동네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진료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성인 헤르페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화자 어르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양손은 무릎 위에서 꼭 맞자 맞았습니다. 고개는 거의 바닥에 닿을 듯 숙여졌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다른 사람한테도? 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되지는 않지만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예방을 위한 위생과 성적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화자 어르신은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줄이야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닫힌 채였고 햇빛은 묵직한 커튼에 가로막혔습니다. 전화기도 꺼두었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자신이 더럽고 실수했고 어리석었다고 자책했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 위에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 간호사였던 자존심도 무너졌고 그동안 단정히 지켜왔던 삶이 무너진 듯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걷는 친구들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고 오래된 친구의 품처럼 안온했습니다. 그 순간 이화자 어르신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감염병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서적을 찾아 읽고 보건소의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에 성병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한 채 방치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화자 어르신은 요즘 모임에서 가장 먼저 위생과 감염병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으며 말합니다. 깨끗이 씻고 소통하고 필요하면 검사받자고 말이에요. 건강한 성은 나이에 상관없다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노년의 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그만큼 위생과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낮아지고 감염 시 회복이 더뎌지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콘돔 사용, 정기적인 검진, 청결 유지 등은 단순한 예방을 넘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이화자 어르신처럼 두려움을 마주하고 용기를 내는 일이야말로 노년의 성을 더 건강하고 존중받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단지 그럴 나이니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감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대처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성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소중하고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삶의 일부입니다. 마치 봄날처럼 말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따스한 햇살처럼 그 순간을 지키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20분.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수호 어르신은 늘 그렇듯 라디오를 켜놓고 텅 빈 식탁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군. 손끝으로 찬기운이 남은 도자기 찻잔을 감싸쥐고 천천히 숨을 내쉰 뒤 첫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차가 몸으로 스며들며 잠시 마음이 풀어지는 듯했지만 그 여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수호 어르신은 올해로 74세입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 그는 아이들과도 자주 연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로 바쁜 자식들이 이해는 갔지만
마음 한켠에 허전함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에게 있어 TV 속 뉴스도 라디오의 진행자 목소리도 전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방의 중견 회사에서 기획실장을 지내며 수십 명의 후배들을 이끌었고 출장길엔 꼭 정장을 차려입던 품위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신감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는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시니어 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기보단 움직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처음엔 몸도 따라주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밝게 웃는 미소에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문경자 어르신. 그녀는 68세였고 간단한 식사 준비 봉사를 하며 복지관에서 여러 활동을 이어가는 에너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김수호 어르신은 그런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져 있었고 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혹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주 댄스 시간이 끝난 후 혼자 조용히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종이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종이컵을 손에 들고 입술에 대기 전 그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눈길로만 따라보며 입꼬리로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서적 소외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고립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상실 경험이 반복되면서 감정 표현이 점점 억제되고 결국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서울대 노년심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2%가 누구에게도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털어놓을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성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기 몸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감정 표현을 억제하게 되며 결국 친밀한 관계의 시작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게 되고 점점 관계에서 멀어지며 깊은 외로움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수호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었고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주름진 얼굴에서 예전의 자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라는 자책이 깊어질 때면 식사도 거르게 되었고 밤이면 TV를 켜둔 채 그대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후 간단한 간담회가 있었고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한 가지씩 요즘 느끼는 감사한 일을 말하는 순서가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이 아프지 않아 감사하다, 날이 좋아서 감사하다고 말하던 중 문경자 어르신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옆에 계신 김수호 선생님이 늘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말은 많이 안 하셔도 그 미소 덕분에 제가 많이 편해졌거든요. 그 순간 김수호 어르신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소 단정하던 그의 어깨가 살짝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빙하가 한 조각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뺨이 뜨거워졌고 손끝이 부르르 떨리며 종이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아주 오랜만에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수호 어르신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자주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복지관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작은 꽃집에 들러 카라 한 송이를 사서 문경자 어르신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어머, 이 꽃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 이야기, 아픈 가족 이야기,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고독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서적 소외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한마디, 따뜻한 미소, 그리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그런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접촉을 넘어서 내 존재를 받아들여주는 감정의 연결이 먼저입니다. 김수호 어르신은 요즘 말합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더군요. 지금은 하루가 기대됩니다. 누가 나를 기다리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 다가간다는 그 감정이 참 좋습니다. 자존감은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다치기 쉽지만 동시에 더 깊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아주 작은 연결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끄러움이나 체념보다는 용기와 따뜻한 손 내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점 약물 복용과 성기능 저하 모르면 혼란, 알면 대비.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 노인의 손이 약통을 열었습니다. 아침 7시. 식탁 위에는 정리된 약봉지 5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동만 어르신은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꿀꺽 삼킨 뒤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물잔을 내려놓은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새 79세. 젊은 시절 지병 하나 없던 그였지만 최근 몇 년 새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경미한 심장질환까지 겹치면서 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약이 아니라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성욕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리에 누워도 아무 감흥이 없었고 심지어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다가도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감정은 단지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제 남자로서 끝이 난 건가라는 자존감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동만 어르신은 한때 정육점을 운영하던 활력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걸걸한 목소리, 장터에서는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과도 농담을 주고받으며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몇 년 새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고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던 중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성기능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귀가 붉게 달아오르고 손끝이 바빠졌습니다. 에이, 나이가 몇인데요라며 얼버무렸지만 속은 뒤집어졌습니다. 누가 이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가. 창피하다는 감정보다 더 강했던 건 자신도 잘 몰랐다는 당혹감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복용 중인 베타 차단제나 고지혈증 약이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류 흐름에 변화가 생기거나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제야 박동만 어르신은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 몸이 약에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어깨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 중 약 38%가 고혈압 약 복용으로 인한 성기능 저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와 이뇨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은 성욕 감소와 발기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환자 스스로를 고장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이 문제가 아니라 소통 부재입니다. 환자들은 이런 문제를 숨기고 의사는 묻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박동만 어르신 역시 처음엔 스스로가 나약해졌다고 여겼지만 의사의 설명과 추가 상담을 통해 대체 약으로 바꾸고 일상 속 변화를 점차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아내에게 먼저 커피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마셔봐. 진하게 탔어. 그 목소리에 아내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당신이 먼저 챙기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 따뜻한 커피잔의 온기. 그 모든 순간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작지만 뭔가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박동만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이웃들과 공유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성들끼리 모이면 늘 건강 얘기, 자식 얘기,
정치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성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말 하다니 하는 눈총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작은 계기가 생겼습니다. 골목길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던 중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요즘은 약 먹으면 사람도 고장나더라. 나 진짜 나도 이상해졌어. 그 말에 박동만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병원 가서 약 바꾸니까 좀 나아졌더라. 순간 테이블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내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진짜냐? 나는 그런 말 하기 부끄러워서 참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아니,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동만 어르신은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건 아픔이지, 대화는 아니잖아. 요즘은 다 상담도 해주고, 나처럼 약만 바꿔도 다시 괜찮아질 수도 있어.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자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후련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있는 철제 의자에 앉아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손등에 닿는 찬 기운이 오히려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 감각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단지 욕구를 해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며 무엇보다 내 존재를 긍정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약물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고 감추기보다는 이야기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박동만 어르신은 요즘 자주 말합니다. 몸이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괴로워하지는 말자고요. 알아야 지킬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 중에도 혹시 나만 이런가 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정보는 두려움을 줄이고 대화는 회복을 엽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와 성취,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바쁘게 살았고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득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젊은 날은 그야말로 치열한 나날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생활이 팍팍했기에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했고 더 많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것을 얻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가장 큰 것은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창 일할 때는 지금은 바빠서 가족을 챙기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다 보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밤을 새워가며 일했고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내 곁에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나와의 추억이 거의 없다고 했고 아내는 내게 마음을 닫아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내 성공이 가족의 행복과 같을 것이라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제야 부랴부랴 가족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아내는 그동안의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후회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늘 남들의 평가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남들은 나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작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는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인생은 길지도 짧지도 않지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십시오. 젊을 때는 몸이 쉽게 회복되기에 건강을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건강을 돌보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서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건강을 잘 관리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날부터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며 몸을 아끼십시오. 건강은 후회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위해 친구를 멀리하고 가족을 등한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돈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내 주변에는 오랜 친구들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지나고 보면 한순간입니다. 순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순간 후회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 더 아쉬운 것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내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꿈꾸고 도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보다 성취와 행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